안녕하세요. 집값 폭락이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지수가 4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금리고요. 두 번째 미분양이고, 세 번째 전세고, 네 번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합니다. 금리. 집값 폭락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양. 10개월 만에 미분양이 3만 가구가 급증했죠. 지금은 5만 8천 가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5만 8천 가구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분양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전세.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다. 매물 부족 등의 전세 대란이 아마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소득, 금리, 집값을 모두 감안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답니다. 지금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입니다. 200.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어땠는지를 이제 따져보면요. 이제 2014년쯤이 83.7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이 126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집값이 가장 낮은 시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0에서 100 안에 들어왔을 때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현재 204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내려서 150, 120, 10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대급등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고점 대비해서 30%, 40%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고 뭐 역전세가 생기고 난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2023년에는요. 어떨까요? 2023년에는 뭐 집값이 더 내려가겠죠. 근데 바닥일까요? 아니죠. 바닥이 아닐 겁니다. 왜냐? 1997년, 98년처럼 집값이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만 때도 2008년 이후에 집값이 나아지는데 시간이 한 4년, 5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때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말씀드리는 게 2023, 4, 5, 6, 7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집값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요. 2027년에도 여전히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서 바닥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는 집값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 끝나죠? 3, 4, 2, 3, 4, 5, 6 2027년쯤이네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쯤에서 아마 금리도 낮추고 뭐 여러가지 정책들도 내놔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2022년 초에 0.25던 걸 지금 4.5까지 올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에서 3.25까지 올렸고요. 내년 하반기 반등한다? 미국이 고점 찍고 내린다. 금리를. 이랬을 때인 거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일까요? 2024년 이후 2025년쯤부터일까 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 23, 24는 금리 안 내린다.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이러다가 뭐 리만이나 아니면 IMF급의 경제위기가 온다 안 온다? 저는 온다라고 보는 거죠. 온다라고. 한국의 연간 무역 적자가 500달러가 넘는데
2023년에는요. 2023년에도 아마 무역 적자가 정말 잘 저지하면 500억 달러, 심하면 600달러, 700억 달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한국도 난리 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분양 가구가 6만이 넘는다. 뭐 벌써 5만 8천이라고 하니까 6만 그냥 넘겠죠. 하면은 10만 가구 미분양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이니까 소득의 50%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두고 봐야죠. 주택구입 부담지수 어떻게 될지. 90에서 100일쯤에 사는 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되게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집값이 그동안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올라가고 내리고를 반복할 겁니다. 영원히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다.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집값 하락론자다. 집이 영원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란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2023년에서 2027년까지는 집값은 계속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쯤에는 다시 거품을 일으키고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때 되면 또 많은 놈들이 또 나와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연끌들을 또 끌어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2년쯤 2032년쯤 되면 또 집값이 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어쩌면 또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2037년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천정부지 내려간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바닥을 찍고 또 반등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함부로 빚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급락했다가 또 나중에 또 급등하는 거죠. 앞으로 5년간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끌들 다 죽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생업에 집중하고 좀 더 착실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